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보상튜브의 김선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자전거 사고 시 접수해야 될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지난번에 이어 대충 이런 스펙을 가진 소형사정사입니다. 진성자덕이죠.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많이 탔다고 사고 대처 요령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자전거 사고 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자전거 사고를 났을 때 접수해야 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와의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당연히 상대 측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면 되겠죠. 너무 쉽나? 여튼 모두 다뤄야 하니 빼먹을 수 없는 유형일 것입니다. 사고 직후 해당 운전자에게 보험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험 접수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은 지불 보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어디 병원에 가겠다고 하시면은 접수 번호를 보내줍니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면 여러분이 치료비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대신 내겠다고 하거든요. 병원 가셔서 이 접수 번호 내시고 통원이나 입원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치료비가 많아서 그 치료비가 받아야 될 손해배상액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의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치료비는 전부 보상해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자전거와의 사고입니다. 자전거와 자전거 간의 사고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보험이 장기보험의 특약상품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담보죠. 보통 운전자 보험의 특약상품으로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덕이라면 이 실손의료비와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이 여러분이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덕들이 알고 가입하겠지만 한강만 나가보더라도 생활차 타시면서 어쩌다 한 번씩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에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해요.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가입한 게 있으신가요? 또는 운전자 보험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해둔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지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담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 중에서 미성년자와 난 사고들도 있을 거예요. 자덕들 연령대 보면은 대충 30, 40대가 많죠. 내 분신 같은 자전거가 망가졌는데 아이들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부모에게 연락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 특약이 해당 담보에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지불보증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병원비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병원비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지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합의금을 일부 미리 당겨서 받는 거예요. 많이 주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치료비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이걸 접수하시려면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가지급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동차와의 사고입니다. 퀵보드, 전동휠 모두 이 전동차에 해당합니다. 전동차는 관련 법안을 계속 개정한다고 추진 중에 있지만 현 시점까진 아직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게 돼요. 제가 킥보드는 타지 말라고 한번 영상을 올렸으니 위에 링크의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 측에게 어떠한 배상 책임보험도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더라도 담보할 보험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 처리 방법은 무보험차 사고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나 자녀, 사위나 며느리가 자기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마치 전동차 가해자처럼 여러분에게 배상을 해준 후 해당 전동차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동차 보험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 사용하는 게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 거수보험료를 모아서 이렇게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걸 접수하면 정부에서 모아둔 기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수하냐면요.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암호보험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부 보장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접수해줍니다. 정부는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돈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배상해준 후 정부에 이 금액을 달라고 해서 청구해 받아갑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의무가입 보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가 다소 무보험차 사고 담보에 비해서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사고 담보조차도 없는 경우에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 사고건 정부보장사업이건 결국 자동차 보험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지불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 파손이나 영조물에 의한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도로에 떨어진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들은 각각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이렇게 관리 부주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이미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진을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도로 파손 때문에 난 사고인지 아니면 혼자 잘못해서 난 사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접수 방법은 관할 지자체로 전화하셔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당해 보험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심층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